이곳은 그야말로 평양구치소와 같은 곳,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곳,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문재인의 눈밖에 나면은 바로 이곳 평양구치소로 직행입니다. 저도 언제 이곳으로 직행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영광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좀 더 가까이 가서 모시고 싶은 마음, 기회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열성, 열정, 간절함이 쉼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진실의 편, 정의의 편에 서 주셔야 됩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날은, 재작년 2016년 12월 9일 날은 썩은 국회, 조폭, 깡패, 테러리스트 같은 국회의원들, 자기 어미를 잡아먹어버린 정치판의 독거미 그 국회의원들, 그 표류나 국회의원들, 이 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입법부라는 그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은 탄핵 심판 청구서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 집단으로 청구가 된 건 거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인 즉 작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그 집단에서, 그 집단은 공무원을 임명을 하거나 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 이정미와 박한철이라는 소장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정미의 7명 합 8명입니다. 그 8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6년 12월 9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날도 제가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심판 청구서가 온 그 내용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2017년 3월 10일 그 탄핵 심판 청구 내용을 봤더니 이정미를 비롯 그 7명 도합 8명은 그 탄핵 심판 청구 내용에 대해서 인용할 건덕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탄핵 심판 청구 내용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인용할 만큼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떠돌았던 소문대로 그 탄핵 심판 청구 내용은 휴지조각 같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정도로 허술하고 정말 휴지조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정미는 그 탄핵 심판 청구 내용과 별개인 박영수라는 특검, 그 특검한테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께서 일개 검사한테 무엇을 협조를 합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은 주권의 상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바로 대한민국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박영수 일개 검사 특검한테 이래라 저래라 휘둘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정미 그 대역죄인은 박영수 특검에게 협조를 안 했네. 또 헌법을 더 이상 수호할 의지가 없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깨어나 주십시오. 아직 모르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통령님께서 특검에 협조를 하고 안 하고 헌법 수호의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이정미 대역죄인이 거기다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을 이정미는 목소리를 저음으로 조용히 깔면서 온갖 포장을 해서 대통령님을 탄핵 심판 청구 내용을 인용한다가 아닙니다. 인용이라는 인자도 안 나옵니다. 바로 특검에 협조하지 않았다. 국가적인 이익이 많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나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서 탄핵을 인용이나 기각이나 각하 그 말은 쏙 빼버리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새로운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법조 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 이 기관은 공무원을, 대통령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조 사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잠시 뒤 더 나아가서 황교안이라는 자는 대국민 담화라는 그럴싸한 대국민 담화라는 제목을 만듭니다. 뭐라고 하냐? 있지도 없는 말을 황교안이는 또 지어냅니다. 뭐라고요?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그 말을 지어냅니다. 국민 여러분, 언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단 말입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지자는 대국민 담화가 아닌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황교안이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담화가 아닌 대국민 사기를 친 황교안이는 이곳에 와서 자백하고 대국민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시청하셨던 대한민국 국민들, 각 가정에 계신 국민들, 각각의 직장에 계셨던 국민들, 각각의 장소에 계셨던 국민들은 이정미와 황교안의 그 지어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조 사기, 대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사기꾼들, 그 관련된 분들을 이곳에서 많이 접합니다. 그 사기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상대편은 그때는 깜빡 속더라.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덜컥 나를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더라. 파출소에다가 경찰서에다, 어떤 분은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사기범은 잡혔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는 상대방을 완전히 모르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법조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주권의 상징, 바로 여러분들과 바로 우리와 이 대한민국과 결혼하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법조 사기로 강제 납포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재산, 그리고 저의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에는 단 한 사람의 존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국의 아버지 국부, 전 세계 지도를 가지고 오셨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실 적에, 그로부터 근대화 영웅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님, 또 이곳에 함께 계시는 영원한 국모 유경수 여사님, 이분들로부터 지금 바로 이곳에 불법 전쟁포로로 갇혀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바로 이것은 존엄이 5천만이라고, 5천만의 존엄이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로 가까운 곳에, 바로 분단의 이북에 북한은 단 한 사람의 존엄이 단 한 사람뿐이지만 바로 이곳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천만의 존엄, 우리 5천만의 가치관, 우리 5천만의 주권, 우리 5천만의 인권이 바로 이곳에 강제 납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깨어나 주십시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존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인권이 지금 전쟁 포로로 바로 이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강제 납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곧 태극전사 이 방송, 이 대표님이 떠나시면 또 이곳에서 계속 외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진실의 편, 정의의 편, 홀로 여성의 몸으로 아직까지 홀로 싸우시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 편에 서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